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오지용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잘 해놨는데도 재발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쓸 약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발견되면은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췌장암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췌장을 검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으로 주로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게 복통도 있지만, 이제 췌장이 복벽 뒤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등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등 쪽 통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복부의 통증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도하지 않게 체중 감소가 되는 경우, 통증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처음부터 췌장암을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이제 췌장암을 의심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뭐 병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뭐 예를 들면 CT를 찍는다거나 다양한 검사하다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은 많이 우연히 발견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황달이에요. 췌장을 관통해서 담도가 지나가는데, 췌장에 병이 생기면 담도가 막히면서 황달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잘 지내다가 뜬금없이 얼굴이랑 전신이 노래졌다고 해서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얼굴이나 전신이 노래지면서 황달이 오는 경우에는 췌장암인 경우가 있고, 이것도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워낙 많아요.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담도에 돌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돌이 생긴 경우는 그냥 돌만 꺼내주면 그냥 치료가 끝나거든요. 황달이 생겼다고 췌장암이 의심이 되지만 췌장암이구나라고 강하게 막 의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췌장암을 고려해서 진료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의사가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유식한 말로 비특이적이라고 해요.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특이적인 거는 이제 어떤 증상이 딱 있으면 어떤 질환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고, 비특이적인 거는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딱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특이적이라고 해요. 말씀드린 통증이 됐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나 황달, 이게 다 췌장암이랑 1대1 매치되는 증상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췌장암이 이제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증상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복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복통에 대한 원인 검사를 할 텐데, 처음부터 중하고 드문 질환을 의심하지는 않으니까, 배 아플 때는 뭐 가장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장염이나 위염이나 그런 가장 흔한 거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질환을 치료를 해보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안 들으면은 다른 원인들을 분석하고 검사를 하는 이제 과정들을 의사들이 거치게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췌장암을 먼저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쭉 이어가시면서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치료도 이제 제가 간암하고 담낭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수술이 가장 첫 번째 치료법이고, 몇몇 암들은 이제 수술을 바로 하고 싶은데 수술을 방장은 못 하겠어. 근데 이제 조금만 줄여놓으면 수술을 할 수 있겠다 할 때 수술 전에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암에서도 그렇게 하죠. 췌장암도 선행 항암을 많이 시행하는 암종이고, 실제로 제가 모시는 환자분도 지금 선행 항암하고 수술하고 모시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수술을 어떻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 잘했어요. 조직 검사를 봤더니 그냥 수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조금 안 좋은 소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만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을 하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조직 검사 결과 보고 정하시는 거죠. 수술 끝나고 첫 교수님 뵐 때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시니까 이제 그때가 제일 또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 끝나고 오시는 분들 이제 저한테 의뢰 주시면은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보고 항암합시다 이러면은 막 막 하시고 그런 기억도 있죠. 아무튼 수술과 항암 치료를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애초에 너무나 뭐 전이가 있거나 항암을 했는데도 안 줄어들어서 뭐 예를 들면 혈관이나 주변 장기랑 붙어 있는 게 떨어지질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계속 항암 치료를 하죠. 그냥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간암이나 다른 질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적인 요법으로 주로 많이 쓰고, 뭐 통증을 줄여준다던가 그런 목적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전조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암이 그렇지만 특히 췌장암은 생존율이 높지 않은 질환이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낮은 기수의 치료를 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으니까 그때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증상이든 생기면 바로 의사 선생님 진료 보시고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